밤나비가 산업단지에 몰려들 때 저녁이 되면 동괴, 동나이, 도시의 동커이 톨게이트에서 DT 768 도로, 탄 푸사회에 이르는 도로, 양쪽에는 평평하게 다져질 땅과 우거진 숲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가끔씩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그늘이 드리워진 낡고 어두운 카페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안에서는 미소를 지은 여성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옵니다. 이 카페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에서 자리를 잃고 이곳에 적은 월급에 의존하는 매춘부들의 집합소입니다. 이 카페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짜 외관에 불과해요. 사실 여기는 매춘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라고 비엔호아 지역의 KP3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탄푸 산업단지가 설립되고 많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집중된 이후 최근 매춘부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도로를 따라 화장을 하고 시원하게 옷을 입은 소녀들이 바람을 쐬며 손님을 유도합니다. 길가에서 빠른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손님이 마음에 들면 바로 안으로 데려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빠른 서비스 덕분에 여러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저녁 7시 여자를 찾는 노동자의 역할을 맡고 우리는 탄푸 산업단지에서 DT 768 도로에 위치한 한 어두운 음료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한 여직원이 발빠르게 나와 손님을 초대하며 앉자마자 그녀는 다가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가격은 저렴해요 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도 공무원이니 제 생활비도 부족해 추가로 일해야 해요.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사장에게 받은 지침을 따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특정 공장의 직원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30% 할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적은 돈밖에 없다고 거절했더니 그 직원이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대답해. 그렇게 많은 질문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경찰 온다 고 소리쳤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소녀는 그리고 근처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혼비백산하여 가까운 유칼립투스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매춘부가 노동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후폭풍 우리는 탄푸 사회의 HEC 숙소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동태를 관찰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5명의 옷을 얇게 입은 여성들이 앞뒤를 살피며 고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근처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이 유니폼을 입고 지나가자 그들은 즉시 도로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며 손님을 유도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가격을 협상한 후 2명의 소녀가 급히 차에 올라탔고 남성들은 전등이 반짝이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나머지 3명의 소녀들은 다른 노동자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A씨 숙소가 이 도로에서 매춘부들이 자주 찾는 하선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젊은 커플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단 1시간도 안 되는 관찰 시간 동안 6쌍의 커플이 매춘부에 의해 하선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1시간 안에 3번이나 오갔습니다. 공개적으로 길에 서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 행세를 하며 여러 숙소로 숨어 들어가서 유혹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몇 건달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기에서 매춘부들의 활동은 더욱 정교해져서 노동자 행세를 하며 친구가 되고 함께 살다가 결국 도둑질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산업단지 근처의 노동자 숙소에서 많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한 남성 노동자 T26세 실명은 보호됨는 자신이 매춘부와 사랑에 빠져 동거하게 되었지만 그 여성이 노동자라고 오해했던 일에 대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안장의 3톤 출신이며 성푸 산업단지의 의류 공장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게 되자 그녀는 자주 돈을 요구하고 불규칙하게 일찍 나가거나 늦게 돌아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축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T는 그녀가 불륜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으나 그녀를 직접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지속되지 않자 T는 이별을 제안했지만 여자친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늦게 돌아왔더니 평면 LCD TV와 저축한 돈 그리고 기타 자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매춘부에게 속고 있지만 고발할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이미 멀리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29세 탄 비인 사회 위인 추 군은 탄푸 산업단지 근처에 사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는 저녁에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잘생긴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자신이 노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순진한 M은 그녀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를 탄푸의 백엽나무 숲의 공터로 유도해 무료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여자는 대담하게 행동을 취했지만 그가 흐뭇해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전화를 받고 급히 돌아가야 한다며 떠났고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M은 자신의 지갑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M은 여자가 종코이 도로에서 손님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즉시 달려가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강도들처럼 생긴 한 무리가 그를 위협하며 M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즐거운 거리에서의 성매매 사건은 비극적입니다. 최근 한 노동자가 보호를 받다 두개골 외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자 이 사건에 참여한 범죄자 중 한 명이 탐푸이 한 마사지 카페 직원인 매춘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그들의 남편과 자녀를 검은 구덩이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에서의 가격 협상이 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활동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도로가의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한 후 익숙한 하선 장소로 따라가 행동을 취합니다.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빠른 배를 타거나 하룻밤 묵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동코이에서 DT 768과 탄푸 사회에 이르는 여러 도로, 주변에는 저렴한 숙소들이 줄지어 생겨났고 이는 매춘부들이 자주 찾는 하선 장소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이 도로 위에서는 북남을 잇는 트럭과 버스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장거리 차량이 임시로 지어진 대나무와 갈대로 만든 작은 오두막에 멈춰섭니다. 주변은 비닐과 시멘트 자루로 덮여 있고 길게는 세차, 타이어 수리, 음료수 판매를 알리는 표지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각 오두막 앞에는 한 여성 또는 남성이 해먹에 누워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낯선 차가 보이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연신 담배를 피우며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근처 오두막에서 두 젊은 남성이 장거리 손님 둘을 빠르게 끌어들여 말합니다. 형님들, 여기 와서 앉아 음료수 한잔 하세요. 그럼 곧바로 상품을 준비해서 맘껏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들께서 대화 나누는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음료수만 마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젊은 남성의 친절한 말에 두 사람은 그 오두막에 들러 잠시 쉬기로 결정합니다. 오두막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장거리 운전사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산과 하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치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주문하자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표지판에 적힌 대로 세차나 음료수 판매는 없어요. 그건 단지 단속을 피하려고 그렇게 적어둔 것뿐입니다. 여기선 다 여자만 팝니다. 제5차의 유명한 여자를 모르시다니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 말을 마치고 주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3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두 여성이 오두막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형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곁으로 다가가 앉아 은근한 눈빛으로 손님을 유혹합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나가면서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니 특별히 잘 챙겨드려라 라고 당부합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두 여성은 달콤한 말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더니 곧바로 빨리 즐기실 거면 서둘러야 해요. 비가 올지도 몰라요. 라고 재촉합니다. 손님들이 외지에서 온 것을 눈치챈 한 여성이 설명하기를 이곳의 세차장과 음료수 가게들은 사실 매춘을 위한 장소라고 합니다. 때로는 한 주인이 4~5개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오두막 내부에는 항상 몇 명의 여성이 준비되어 있으며 A부터 Z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 활기를 띠고 여성들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모두 맞춰드릴게요 라고 전기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전개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주들은 지역 사람들이며 접대 여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선발되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주로 저녁 무렵에 나와 차량을 향해 손짓하며 손님을 끌어들이고 일부 여성은 치마를 올려 손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장거리 운전사들이 끌려들면 여성들은 손님이 먼저 가슴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이후에 가격을 협상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대부분의 손님은 매력적인 상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합의되면 여성들은 손님을 작은 방으로 안내합니다. 이 오두막의 겉모습은 좁고 허름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산이나 바다 아래에 수십 개의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졌으며 나무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은 비닐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바다 쪽 방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산 쪽 방은 포주들의 감시 초소로 쓰입니다. 이곳은 외부에 간섭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바위 틈과 나무숲 사이에 숨겨진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두막 옆에서 반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뛰쳐나와 외칩니다. 저 여자 잡아줘. 돈을 가져가고 도망치려 해. 이 남자를 뒤쫓아 그녀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여자에게 700만 동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여자를 방으로 데려갔을 때 지갑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지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돈을 훔쳐 도망가려 했다고 의심한 그는 재빨리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한편 여자는 울면서 자신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동안 그녀는 다른 손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01223456778 번호로 전화 좀 해주세요. 그 손님은 이 상황이 성매매 여성들의 도둑질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내 전화기가 배터리가 없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와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그녀의 몸을 수색하기로 했고 그녀의 브래지어 안에 500만 동짜리 지폐 700만 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에서 일어난 소동을 목격한 두 손님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여성은 손님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이후 두 여성은 직업 용어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333 타이거 아니면 하이네켄. 하이네켄은 15만 동이면 끝까지 즐길 수 있고 타이거는 10만 동의 건식 서비스. 333은 외관만 감상하실 수 있어요. 아름답고 하얀 피부, 얇은 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그녀들의 모습은 모델 못지않았습니다. 두 남성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성은 손님들을 산길 아래로 몇 미터 걸어갔습니다. 가는 도중 그녀들은 먼저 음료값을 요구한 후 손님들을 만족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빠른 서비스가 아주 싸지만 손님들이 관계 후에 돈을 안 주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화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화는 2년 넘게 일했는데 한 번은 멋진 옷을 입고 스쿠터를 타고 온 남자가 새로운 바람을 찾는다고 하면서 30만 동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그 남자가 돈을 줄 거라고 믿고 계약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국 그는 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화의 주머니에서 50만 동을 훔쳐갔어요.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를 욕했어요. 함께 걷던 탕이라는 여자는 불평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해요. 어젯밤에 너무 멀리 갔다가 어린 놈들에게 가방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가방 안에 콘돔 한 상자와 피임약 3개 팩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돈을 떼이는 것 외에도 이곳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약을 하는 손님들이나 흥분제를 복용한 사람들입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보통 여성을 찾아가 해소하려고 하죠. 이들은 관계를 매우 길게 가져가며 몇 시간씩 끌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는 여성이 그만두길 애원하기도 하죠. 어떤 남성들은 그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계를 멈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흥분해 계속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심지어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녀들은 손님들을 작은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길 양옆에는 큰 바위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자리로 의자 하나와 거의 반쯤 썩은 낡은 돗자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니까 두 분은 12시까지입니다. 빨리 하실 분들은 빨리 하세요. 탕이라는 여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두 여성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옷 2장만 남긴 채 손님 쪽으로 다가가서 유혹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님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때때로 당국이 단속을 벌이면 모든 가게가 잠잠해지지만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을 두고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서로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종종 언쟁이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공의 밤나비들이 손님을 부르는 신호 광고할 필요 없이 츄츄라는 두 단어는 모든 매춘 여성이 손님을 유혹하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이곳의 매춘 여성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옆에는 항상 오토바이 기사들이 보호자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원하거나 중개자가 요청하면 매춘 여성들은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한 매춘 여성 운송업자의 말에 따르면 항상 문을 반쯤 열어놓는 한 호텔 사이공 다리 근처에 젊고 섹시하게 옷을 입은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2명의 여성이 바로 일어나 손님을 다정하게 맞이하고 농담을 건넵니다. 웅번 키엠 거리 25번지 빈스탄쿠는 오래전부터 남성들에게 쾌락의 천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자정이 되면 가정집들이 문을 닫고 매춘 여성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개 20대 초반이며 항상 젊은 남성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추추, 한 매춘 여성이 손님을 유혹합니다. 손님이 무관심하게 지나치자 한 남성이 흰 피부에 두꺼운 화장을 한 매춘 여성을 태우고 뒤쫓아갑니다. 50만 동, 하룻밤에 150만 동, 두 사람에 대해 모든 호텔을 포함합니다. 남성이 가격을 흥정합니다. 손님이 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하면 그는 불만을 표하고 떠납니다. 이 거리의 매춘 여성들은 대개 오전 12시 사이에만 나타납니다. 반면 밤 9시 11시에는 중개자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찾습니다. 봉다리 빈 탄쿠에서는 저녁 7시부터 밤 나비들이 이미 다리에 서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리는 길지 않지만 여기에는 10명 이상의 매춘 여성들이 있으며 약 3m마다 1명씩 있습니다. 매춘 여성들은 다리 난간에 기대거나 유혹하는 행동을 보이며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추추 소리가 길을 걷는 사람이 눈길을 돌릴 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의 매춘 여성들은 아직 젊지만 매우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손님이 정차하자마자 즉시 가까이 다가가며 초대합니다. 조금 즐기지 않으실래요? 25만 동 1시간,
하룻밤에 60만 동, 모든 호텔 포함입니다. 손님이 망설이자 매춘 여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세요. 이런 비 오는 날에 여기 서면 추워요. 먼저 호텔로 가세요. 여기서 매춘을 돕는 것은 오토바이 기사들과 그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손님을 호텔로 데려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매춘 여성들은 40대 중반의 여성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홍다리에서 여성들을 관리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손님은 예약된 호텔로 들어가고 잠시 후 오토바이가 매춘 여성을 데려옵니다. 매춘 비용은 오토바이 기사에게 전달되며 매춘 여성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티응해 다리와 엔구옌 빈 키엠 거리에서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을 유혹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VIP 매춘 여성들은 남성의 오토바이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이 다가와 노골적으로 가격을 제시합니다. 비인치 트리오 다리 투죽에서는 매일 밤 여러 명의 매춘 여성들이 유혹합니다. 여기에 여성들은 대개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중개인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 전역에는 퓨람 공원 6구, 621번 삼거리 투주스, 린트룽 가공구역 투주스, 엔구옌 분 린 거리 7구와 같은 다른 매춘 지역도 수십 곳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밤 나비들은 자극적인 카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레이 국도 소밥다리에서 12구까지에는 최근 몇 개의 유흥 카페와 미용실이 생겼으며 그 수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소밥다리에서 거두와 교차로까지의 짧은 거리에도 성매매를 조장하는 카페가 5곳 이상 있습니다. 몇 개의 화분과 반짝이는 조명이 고객을 유혹하는 데 충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내부에는 몇 개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긴 다리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들이 고객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들은 낮에는 보통 문을 열지 않고 저녁에는 해질 무렵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여성들이 나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 서비스의 정점입니다. 고객들은 조용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곧바로 내부로 들어갑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여성들은 유혹하듯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음료를 제공하는 접촉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외부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모번탄 거리 3구의 한 카페에서는 낮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성적인 춤이 이어집니다. 카페에서는 섹시하게 옷을 입은 여성들이 조명 아래서 화려한 몸짓을 보여줍니다.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카페는 쉽게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자극적인 카페에 들어가면 직원이 뒤로 안내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트릭을 수행합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만 동에서 10만 동 사이입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미니 호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4만에서 60만 동. 하룻밤의 비용은 고객과 매춘 여성 관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하노이에서의 거리 매춘 여성들, 현재 하노이의 몇몇 공공장소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손님을 찾는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기자는 몇몇 친구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레두안 거리, 엔구옌 홍거리, 탕롱대로 등을 돌아다니며 매춘 여성들과 접촉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친애 아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